안녕하세요. 목회 칼럼의 오늘 주제는 의심케 하는 흑색선전이라고 하는 제하의 글입니다. 초년 시절을 사역을 할 때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깊이 잠든 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누가 전화할 시간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황급한 목소리로 저를 찾았고 피치 못할 급한 일이 있어 전화드렸다면 빨리 오셨으면 해 통금 시간임에도 밤 2시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니 응접실과 방엔 집기들이 나뒹굴어 있고 부인은 안방에서 흐트러진 잠옷바람으로 울부짖고 있었고 남편은 연거푸 담배를 피우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여자분의 전화 연락을 받고 간 나를 보고 남편은 매우 난처해서 내 신분을 밝혔더니 그러시자며 가정사와 아내에 대한 얘기를 통금이 풀릴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얘기는 아내가 의부증이 좀 심해 부부 생활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제는 아내가 회사로 제가 없는 시간 전화를 해 담당 직원이 같은 부서 여직원들과 점심 먹으러 가셨다며 조금 있으면 들어오실 거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니 아내로부터 전화가 와 왜 여직원들과 점심을 먹었느냐며 다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식사 시간에 무슨 짓을 했냐며 회사 끝나는 대로 즉시 집으로 오라 해 잡무 정리를 30분 늦게 하고 30분 늦게 들어왔는데 아내는 그 사이에 뭐 했느냐며 와이셔츠와 속옷을 살펴 너무 기분이 상해 화를 냈더니 이렇게 집기를 다 집어던지고 난리를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 그 부부들의 조언에 그 부부들의 얘기를 듣고 어떤 조언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들리는 소식에 그 부부는 이혼하고 멀리 이사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은 결국 파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의심하는 의부증은 정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몇 년 전 광우병 파동, 조금 오래됐습니다마는 광우병 파동으로 큰 후유증이 남아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부 연예인들은 근거 없는 광우병 괴담을 증폭시켜 사태를 확산시켰고 특히 10대와 젊은 사람들에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배우 김민선 씨는 현재 그 김규리로 개명을 했는데 2008년 자신의 홈피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광우병이 드스길거리는 소를 뼈채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가장 과격한 괴담을 전한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2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의 발언과 그 파장에 대해 언급치 않았습니다. 그는 작년 이름을 교리로 바꾸며 어릴 때부터 집에서 부르던 이름을 했으나 연예계에서는 청산가리 발언 후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수 안치환 씨는 유언이라는 광병 노래를 작곡해 불렀고 지금 그 노래를 새 음반에 실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할 말은 아니지만 아직도 광우병의 몽유에서 헤어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광우병 파동이 잘못된 소문이라는 사실은 지금 수입산 미국 쇠고기를 다수의 사람들이 더 먹는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수입산 쇠고기를 선전한 것은 절대로 제가 아닙니다. 선거 때가 되면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이 너무 난무합니다. 사실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상대방을 비방하는 후보자들을 유권자들이 잘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그 화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흑색선전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밉니다.
이제 내년 대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이렇게 구별 살펴서 이러한 그 오류를 다시 한번 과거의 그 광우병과 같은 그러한 그 사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